많은 전략가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증시가 안도하기엔 너무 섣부른가 봅니다. 자, 지루하고도 염려되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증시 속에서 종목 선택 비법, 개인 투자자들의 편,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팀장을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상으로 봐서 또 얼굴도 직접 뵙고 조금 더 친밀함을 느껴야 될 그런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아쉽네요.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런 무역 전쟁, 미중 오히려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확산되는 분위기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네, 지난번 340억 달러 미국이 관세 부과한 이후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나름 반등을 한 2, 3일 동안 지속을 했죠. 또 미국 시장도 어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트럼프의 추가적인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전체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산업재나 소재, IT 이쪽 라인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낙폭이 큰 업종 부분에 있어서 2, 3일 정도 반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뉴스가 나온 첫날입니다. 첫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도죠. 그죠? 우리 시장이 일정 정도 반등을 한 국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이 상승을 크게 하지 않은 상태의 제한적인 반등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쉽게 나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2, 3일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 지수의 위치,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은 다시 한번 약세, 그래서 지난번 형성되었었던 외바닥 국면의 부분을 다시 쌍바닥이든 아니면 그 저점을 살짝 붕괴하는 모습이든 다시 한번 반락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이 트럼프발 악재 소식이 또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가 아니죠. 거기다 내일은 옵션 만기입니다. 거기에 외인들이 기본적으로 선물 매도를 계속해서 치면서 우리 시장의 약세 흐름을 갖고 간 거기 때문에 내일 선물 옵션 흐름 이 이후에 재공략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을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요인이 아니다면 세타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관세 흐름에 제한적이거나 다소 영향력이 적은 세타 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업종, 전 세타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시장 흐름일 수밖에 없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외인과 기관이 아침부터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 쪽은 기관이 적극적인 매도 1,55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 도표를 보면 그리고 코스닥도 350억 외국인이 매도하고 250억 정도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에 여러분들 왜 빨리 매수를 하나요? 그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오늘 종가 정도,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하락한 영향, 거기에 시초가 약세 흐름 속에서 끝까지 내려오고 있는 형태라면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종가 부분에 매수할 세타는 무엇이냐? 라고 보면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했었던 그
섹터입니다. 뭐 삼성 산업펀드에서 MLCC 3일 동안 시장 반등할 때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쉬는 형태죠. 시장 지수가 안 좋게 되면 쉬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시장 지수나 이런 무역 관세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다가 쉬러 들어오는 국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펀드에서 삼성전기, 대주전자재료, 그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MLCC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쪽 라인이니까 그쪽 라인을 분할적으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문화 콘텐츠 쪽의 라인 부분 보게 되면 YG엔터라든지 또 이 추세를 지키고 있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2차 전지 쪽 삼성 SDI나 또 일진 머티리얼 이런 쪽 부분은 종가 부분에 약세시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해서 가는 겁니다. 나머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진짜 영향을 받냐 안 받냐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세게 받을 섹터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산업재 소재 하지 마셔라. 그죠? 자동차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코가 반등을 한다고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은 착시 현상을 느끼면서 가격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어도 안 좋은 섹터가 관세 부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는 흐름들이 가기 때문에 제한적인 섹터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이 무역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격 결정력을 갖거나 업황이 성장을 하는 쪽 라인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매번 이야기했었던 그대로의 종목, 그대로의 섹터 부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종목조차도 이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때 쫓아가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약세일 때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일 방송이 또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내일 부담인분은 옵션 만기 끝나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산업재 소재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의 큰 종목들은 버리고 지금도 버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같이 시장 때문에 밀릴 때 그 밀리는 라인에 아까 이야기했던 MLCC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이 큰 쪽 라인은 그쪽으로 또 조그만 쪽 라인 부분은 대주전자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자꾸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산업재 소재 섹터의 부분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섹터, 전 업종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산업재, 이런 자동차 같은 업종 보시지 말라. 이거 지금 무역 전쟁이 안전할 수 없다 하셨고요.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무역 전쟁 좀 피해갈 수 있는 산업이 성장되는 그거 아까 종목 업종 잘 들으셨죠? 2차 전지나 삼성 SDI 아마 등등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 눌릴 때 좀 매수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김길수의 승리투자는 매주 월, 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